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김만배발 선거농단 사건, 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농단은 가짜 뉴스 그리고 대선 공작이 결합된 거죠. 이 가짜 뉴스는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선 공작은 국민 주권을 침탈을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지금 검찰이 인식을 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지금 언론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보도한 언론사, 그리고 해당 기자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정황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기자들이 언론사, 방송 매체, 좌파 편향적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강변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해당 언론사 안에서도 어떤 내부 통신망 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인면 톡기사입니다. 검찰 악의적 의도로 허위 인터뷰 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그리고 JTBC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 이 언론 매체뿐이 아니고 뉴스타파 기자였던 한상진 그리고 JTBC로 있다가 뉴스타파로 옮긴 봉지욱 이 두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불법적 의도로 대선 개입 정황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 시절 때 중수부 이과장 때 피의자로 참고인으로 갔다고 했죠.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 이런 가짜 뉴스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부터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이 기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를 하는지 그 부분을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타파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2시간 20분 동안 대치를 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이 막았었죠. 대치 후에 진입을 했고 JTBC는 보도국에 진입하는 조건으로 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기자협회 같은 데서는 여론조작 답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들은 여론조작을 한 의도가 지금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죠.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서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돼서 수사를 시작을 했다.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 보도를 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를 하면은 나중에 해당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겠죠. 소환을 해서 혐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농단 이것을 일단 주도한 인물은 김만배죠. 김만배. 물론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지만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오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오면 기사인데 일면 중간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서울신문 일면 중간 기사입니다. 김만배 재판 끄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이재명 위해서 여론조작을 했다. 검찰이 김만배의 유서 그리고 편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오면 기사는 서울신문 오면 기사는 김만배 수사 큰 걱정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김만배가 이 수사에 대해서 큰 걱정은 사라졌다는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검찰이 이 사건 몸통인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유서 그때 출소해 있을 때 한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본인이 차 안에서 스스로를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유서 그리고 편지 4통을 첨부해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때 김만배가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이 돼 있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 나오려고 했을 때, 지난 6일입니다. 풀려 나오려고 했을 때 검찰이 다시 이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그때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이유로 이 유서와 편지 4통을 첨부를 해서 구속 필요성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와 유서를 서울신문이 입수를 한 겁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김만배 씨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자해 시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지연을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국민적 의혹이 짙어지자 공범인 이재명 대표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래서 유사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김만배 구속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 추가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을 하면서 김만배 씨가 지난 8월 아내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길게 재판을 밀고 가는 게 상책이라는 게 중론이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계속 지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이죠. 이 김만배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재판을 끌고 가야지 뭐 총선도 있고 그때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고 하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본인이 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끌고 가려면은 또다시 김만배가 자해 소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자해 소동을 벌이면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김만배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유서 그리고 편지입니다. 또 편지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난해 12월입니다. 자살 시도 전에 작성한 저의 죽음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고통스러웠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그때 썼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런 걸로 볼 때 재차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도 검찰 의견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12월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유서가 공개는 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편지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석방일이 오는 것이 겁난다.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게 싫다면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생각한 적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자해를 했는데 죽지 않아서 10여 시간 지난 후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결심하고 앉아 있었지. 이런 복잡한 심경이 많이 담겨 있다. 부인에게 보낸 편지 이런 데서.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가 아내와의 가정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석방이 되면은 재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 씨가 언제든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주장도 펼쳤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선거농단의 배후 이유까지 받고 있는 이재명은 오늘이 15일이니까 단식 16일째입니다. 16일째인데 자 이재명의 의도대로 지금 어제 이재명이 단식에 들어간 분명한 목적은 있죠. 일단 뭐 재판도 지연됐고 벌써 재판이 이 15일 열릴 예정이던 오늘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재판 연기됐습니다. 10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재판 연기도 있고 또 하나는 구속되지 않는 거죠. 구속되지 않으려면은 영장법원까지 가면은 구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건데 그 목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있다는 그런 뭐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먹혀들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불체포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지금 비명계가 흔들린다. 자,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중앙일보 기자 칼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면 보시면 수박 낙인 수박으로 낙인 공천 못 받을 거 겁났나 이재명 체포안 흔들리는 비명계 현장에서 해서 친명의 표결 보이콧론 비판을 하더니 비명계 일부에서 표결 참석 안 할 거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해서 개딸들이 그 비명계를 부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공천을 못 받을 거니까 겁난 것일까? 그래서 비명계가 흔들린다. 어제로 15일째 단식이 최소한 방탄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정용환 기자의 시각입니다. 당내 친명계의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비명계가 동요하면서다. 표결 부결보다 보이콧을 시키자는 그 이야기가 그때 민영배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168석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을 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한 본회의 표결을 정족수 재적의원 가반 미달로 아예 무산시키자는 게 바로 보이콧 아이디어인데 민영배가 냈죠.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 행사에서 민영배가 체포안을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자기가 고민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자, 겉보기엔 단순히 표결을 거부하자는 주장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기명 투표를 사실상 기명 투표로 바꾸려는 노림수다. 왜 그러냐면은 이 투표 표결 직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자 우리 보이콧 합시다 나갑시다 하면 쭉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쭉 나간 사람들은 이재명 쪽, 앉아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반대하는 쪽,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쪽. 그게 다 의원들이 명단이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비명계에서는 민주당 의원 모두 퇴장하면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다음번 본회의 때 또 바로 표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그때 저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럼 또 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면 또 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거라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비명계에서 미묘한 기로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수박으로 찍혀서 부결에 투표를 해도 가결에 찍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예 회의장을 나가는 게 결백을 입증하는 방법 같아. 다른 의원도 친명계가 퇴장한 뒤에 표결에 참여했다가는 회의장에 남은 것 자체로 당대표 보내버린 놈 소리를 듣기 딱 좋다. 자, 그래서 투표 보이콧하면은 안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나간다. 그러면 투표가 성립 안 된다. 그런데 비명계가 이렇게 그 공포심을 갖는 이유는 이른바 이재명의 옥중 공천설 때문이다. 설사 체포안이 통과돼서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당내에 다시 받아해주고 있고, 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지금 이재명이 이 출퇴근 단식,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출퇴근 단식을 하고 지금은 이 당 대표실 안에서 단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쭉 찾아옵니다. 쭉 찾아오고 뭐 다음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도 쭉 찾아오죠. 그 사람들 명단을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5일에 했다는데 동조 단식하는 의원님들 명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단 관리를 잘 해달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했고, 그에 따라서 동조 단식한 사람들뿐이 아니고 거기 단식장에 찾아오는 의원들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조홍천 의원이, 그 비명계 조홍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단식 현장에서 오는 사람을 명단을 체크하기 때문에 제가 쫄려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 갔다. 자, 쫄려서, 그러니까는 그 명단 작성한다니까는 한번 안 가보면은 큰일 나겠구나. 공천 못 받겠구나. 그래서 가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는 안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박 낙인 그리고 옥중 공천을 두려워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보면은 일외로 쉽게 표결 보이콧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정용환 기자는 끝에 이렇게 씁니다. 보이콧은 당대표의 방탄과 공천 간 부정거래에 의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딸 대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자, 이게 정답이지만 지금 공천을 끝까지 쥐고 있겠다. 그래서 뭐 당헌 당규 같은 것도 그때 막 정비를 해놨죠. 본인이 구속이 돼도 옥중 공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에 구속되면은 그때부터 이낙연계 뭐 문재인 전부 다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뺏어가려고 할 건데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끝까지 그렇게 버티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오늘이 단식 16일째인데 일부 충성파들, 그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충성파들이 이재명을 미화를 하는, 단식을 하는 이재명을 미화를 하는, 그래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단식을 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때 지방자치제도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DJ와 동일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확연하게 다른 점이 셋있다. 자, 이것이 중앙일보의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이재명 단식에서 DJ 봤다는 야. 그런데 이유, 시점, 방식 전혀 달랐다. 정청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제 전두환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 업무 조작 사건처럼 이재명 죽이기 공작 조작이 행행하고 있다. 김대중 죽이기에 맞서 김대중과 함께 똘똘 뭉쳐 싸웠듯이 민주당부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것이 급선무다. 뭐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단식 하는데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 DJ의 단식을 본다. 본인은 DJ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죠. 초대 아닙니다.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죠.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다 정치적 핍박을 받은 DJ를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지은 것이다. 자, 이것은 중앙일보 기사고요. 자, 그런데 중앙일보도 다른 이유, 이재명과 DJ의 다른 이유를 세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는 모호한 이재명 대 분명한 김대중. 이재명은 도대체 단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있고, DJ는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 이런 명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점. 이재명은 검찰 소환 직전에 돌연 단식에 들어갔고 김대중은 그때 3당 통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 정치적 투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세 번째는 단식 방식입니다. 이재명은 반반 농성, 김대중은 찬바람 농성. 이재명은 이 출퇴근 단식을 하다가 갑자기 재택 단식으로 전환을 했죠. 대표실에서 그냥 하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의도역 부근 맨하탄 빌딩, 여의도 백화점 있던 곳에 그때 6층에서 단식을 했는데 그 대표실에 창문 유리가 없어서 밤이면 가을 찬바람이 불어서 DJ가 고생을 했다.
자,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처럼 그 여당 이야기 하나 그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토끼사입니다. 여건이 용산 참모진, 여당이 용산 참모진 내년 총선 차출 요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차출해가라. 내년 총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여권에서는 선거에서 잘 싸울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진복, 김은혜, 강성규 등을 거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세 차례 순차적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용산에 있는 사람들 지금 행정관급 한 30명이 이 출마를 희망을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미리 있던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물갈이 하나 해서 술렁거리고 있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동원령, 일종의 총동원령이 발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제가 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강욱 그 18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김명수 퇴임 6일 전입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이것을 왜 퇴임 6일 전에 재판을 여느냐. 자,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김명수의 손에 의해서 최강욱의 배지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사를 조선일보 사이면에 조선일보가 사이면에 실었습니다. 1년 넘게 미루던 최강욱 재판 퇴임 6일 전 여는 김명수. 그래서 최강욱이 조국 아들 허위정명서 혐의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배지가 날아가고 또 출마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임기 마지막 주에 김명수가 재판을 여는데 그 이례적이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가 나가기 전에 최강욱에게 선물을 주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 파기환송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 법조계에서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합의체니까 뭐 김명수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지금 현재 13명의 그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 중에서 7명은 보수 중도로 분류가 되고 김명수를 포함해서 6명은 진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 중도에서 한 명이 파기환송 쪽으로 돌아서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나온 판결을 또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은 최강욱에 대한 판결을 뒤집어보면 그 김명수는 나갈 때까지 계속 불명예를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9월 1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